네,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엔 한국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2만 3천 명가량 생존한 걸로 추정되는데 공식 피해자는 4천 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각종 희귀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정정웅 서울 지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부장님께서도 원폭 피해를 좀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몇 살 때 어떻게 해서 입으신 건가요? 네. 원폭 투하될 그 당시에 네. 제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네. 그때 폭탄이 원폭이 투하되고 집이 폭삭 내려앉았죠. 네. 그 속에 깔려있던 제가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뭐 생사를 헤매고 있었겠죠. 네. 근데 밖에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고 뺑뺑 집을 도니까 네. 모기 소리처럼 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일본 집은 보편적으로 나무와 함석으로 집을 지었거든요. 네. 그 해치고 보니까 다리가 보여서 다리를 끌어당겨서 구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등도 다리 같은데 아주 큰 상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처가 남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원폭 피해자 중에 희귀 난치병을 앓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좀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네.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좀 건강 실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상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주로 1세들을 보면 암이 유행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 속에는 가람이나 갑상선암, 네. 대장암, 혈류암 등이 유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세들도 그 원폭 피해로 인해서 네. 그 원폭 그 유전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복지연구원에 네. 의뢰를 해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처음 조사를 하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원폭 피해로 인해서 1세 장애가 23%, 1.7.5% 일반인에게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국가인권위가 인도주의 의사협회에 의뢰하여 네. 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일반인에 비해 3.4배 내지 93배가 아주 질환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당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의료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아픈 사람이 상당히 많죠. 네. 1세는 조금 지원이 있어서 네. 의료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받아서 좀 괜찮습니다. 네. 1990년도 5월에 한일 정상간의 노태우 대통령과 네. 가이후 회담에서 일본에서 약 40억 엔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걸로 갖다가 원폭 피해자를 복지 사업에 썼는데 합천에 가면 복지관도 네.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국가가 그 돈으로 갖고 전 회원에게 네. 월 10만 원씩 지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죠. 예. 그 사이에 계속 10만 원씩 지급을 받고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되는데 2세는 전년 거기서 제외되고 네. 없습니다. 네, 아주 어렵죠, 2세들이.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는 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대상에서 좀 빠진 거군요. 예. 2016년도 5월 29일 날 원폭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네.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리고 17년에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뭐 2세에서는 그 당시에 그 제정을 될 적에 2세를 빼고 하라 그래가지고 사실 특별법이 됐습니다. 네. 통과됐는데 그 후로 추가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되지 못하고
한 2, 3년간 그냥 묶여서 그냥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2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2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네. 하겠군요. 네. 관심 많죠. 자, 그렇다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 원폭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17년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됐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원폭 피해자들이 네. 방사선열에 의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에 노동력 상실을 해서 네. 소득이 없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결손 가정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과 부녀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요. 네. 질병으로 후유증과 유전적 영향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생활 전반에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원폭 전문 병원이 건립돼야 되겠고 네. 우리 1세들에게도 최소한의 국가가 한 20만 원 정도 네. 현재 시급되는 그 한 2배 정도는 국가가 나서서 네. 지원을 해서 우리 원폭 피해자들이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참 좋을 듯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이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차원에서는 또 피해자와 후손을 좀 돕고 계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협회에서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우리 원폭 피해자 건강에 치료를 받고만 모든 걸 통계를 내 가지고 네. 적자 병원에 적지사사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을 또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하여 1세 및 2세 앞으로 복지 문제나 의료 문제에 상당히 영향을 그 앞에 두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세도 2,300명, 2세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네. 여기 혜택에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여기에 중점적인 역할을 많이 하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이기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온 국민이나 국가가 관심을 갖고 네. 원폭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힘이 돼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정정웅 서울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